가볼게요. 언론개요. 힘들다 하지만 가슴에 희망 담고 적폐청산 외치면서 너와 내가 이뤄보자. 민주의 미래는 함께 전진뿐이다. 괴롭다고 술잔만 기울이지만 어차피 사는 세상 너와 나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잖아. 세상살이가 힘들다 투정 따윈 이젠 그만해. 어렵고 힘이 든 개혁 과제 이제 웃고 즐겨봐.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태양 희망 가득해. 가슴 쫙 펴고 달려가 보자. 한세 달려든다. 기레기도 달려든다. 거짓은 잠시뿐 정의는 살아있다. 한세 무섭더냐. 기레기가 두렵더냐. 적폐는 막아도 포기는 절대 못한다. 괴롭다고 술잔만 기울이지만 어차피 사는 세상 너와 나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잖아. 세상살이가 힘들다 투정 따윈 이젠 그만해. 어렵고 힘이 든 개혁 과제 이제 웃고 즐겨봐.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태양 희망 가득해. 가슴 쫙 펴고 달려가 보자. 세상살이가 힘들다 투정 따윈 이젠 그만해. 어렵고 힘이 든 개혁 과제 이제 웃고 즐겨봐.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태양 희망 가득해. 가슴 쫙 펴고 달려가 보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시간을 맞춰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역시 이제 그 군사적으로 아직 독립이 되지 않았다 해서 이제 7편 7부부터 나갈 것 같습니다. 아방가르 TV 밑줄 킹부103님이 안녕하세요. 예,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시작을 막 시작했고요. 오늘은 조금 아마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중간에 좀 쉴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지금 저희가 한미조약 상위 방어조약의 있기까지의 과정들을 지금 일부부터 해서 어저께 6부까지 진행을 드렸고요. 오늘은 7부부터 해서 방송을 띄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흥분이 많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가라앉으시고, 저도 이제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흥분이 많이 됩니다. 예, 어저께 이야기했던 부분이 사실 이제 에치슨 라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배신을 어떻게 보면 당했다고 볼 수 있죠. 한반도는 그 에치슨 라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텐진 조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에치슨 라인에 갈라진 것을 비롯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상당히 깁니다. 이제 한번 줄거리를 60년대 한미동맹 60년대 변천사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건 봐주시고 7부를 시작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정식 조인이 1953년 10월 1일 날 출범됐죠. 그리고 64년 5월 8일 미국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얘가 아니고 이제 했었죠. 파병이 됐었죠. 파병이 됐었는데 사실 이때는 우리나라 군이 미군의 그 작전 지시를 받지 않았죠. 어느 지역을 할당해주면 거기에서 행하는 모든 작전은 한국군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군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67년도에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즉 소파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69년도에 닉슨 독트린 발표되고 78년도에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계속 우리나라에 생기는 거예요. 한미 연합사령부면 사령관이니까 별 4개가 있겠죠. 또 이게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겠죠. 주한미군 제 8군 미8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 있고 미군의 장성이 있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장성이 있고 한국군의 장성이 있고 또 유엔사의 장성이 있고 이런 식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연합 창설이 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전시, 평시 작전 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전이 되죠.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도 똥별 4개, 한미연합사령관도 똥별 4개인데 거의 같은 미국 그 사령관이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뭐 한미연합사령관이나 유엔군 사령관이나 또는 주둔 미군 사령관이나 뭐 거의 똑같은 인원이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89년도에 넌 원어 수정안이 채택이 되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계획이 발표되죠. 뭐 이게 7,000명까지 감축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 1차 북핵 위기로 중단이 됐었고요. 90년도에 11월에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최초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돈이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1994년 또 12월에는 한국군이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노태우 때 준비를 해서 김영삼 정부 때 그나마 평시 작전권만이라도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95년에 한미 연합 전시 중원 연습, 그러니까 쉽게 말해 훈련이 이제 시작되고요. 2004년도에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가 파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전 이후 처음인데요. 이렇게 이제 파병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그쪽 지역에 가 있는 우리나라 군대들이 있죠. 예, 그리고 2007년 한미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합의를 합니다. 한국군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건 또 무산이 되죠. 2010년 6월 27일 한미 전시 작전권 2015년 말로 조정을 합의로 했는데 그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 바락 오바마하고 해서 또 연기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2013년 한국 공동국 지도 도발 대비 계획을 서명을 하고요. 서북도서 지방 한국 공동대응을 확립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돼요. 에치슨 라인의 이야기에다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에치슨 라인이 그려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 일단 지금 조약하는 거,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주요 변천사 60년사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사실은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 자기 보호권 안에 두지 않는다 해서 2차 대전 전에 1885년에 텐진 조약을 맺고 이게 에치슨라인을 그음으로써 미국의 영향 밖에 있게 되죠. 한 번도 내에 양국 주둔군 철수를 하는데 이 이제 에치슨라인이 생기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전쟁이 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것까지 이 앞전에 어저께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좀 모기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966년 보시다시피 1966년 대한민국 행정부 대표와 외무부 장관과 소파 협정이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67년 2월 9일 날 발효가 됩니다. 이 소파 협정이라는 게 어찌 보면이 아니라 진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불평등 조약이고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죠.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91년도에 1차 개정을 했고 2001년도에 또 2차 개정을 했는데요. 소파 협정은 말 그대로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 제공, 이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 내용에 근거를 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굳이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됐을까? 그런 이제 좀 의심이 들죠. 의혹이 들죠. 굳이 안 만들어도 했으면 되는데 세부 사항까지 논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을 권리를 다 미국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권리를 행해 줌으로써 우리나라는 막말로 말해서 군사적 주권이 없는 나라죠. 나라가 더욱 심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그런가? 제가 이 앞전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만 그런가? 근데 이제 그건 아니죠. 아까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 일본, 뉴질랜드, 호주 이런 등등과도 또 방위 조약을 맺고 있어요. 미국이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일본을 예를 들어서 일본은 상위 방위 조약, 그러니까 미일 상호 방위 조약 신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면 일본은 자국 내 주둔하는 미군이 예를 아까쯤에 뭐 지역이나 구역 이런 것을 정할 때 미국에 일본에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 그래서 요청을 했을 때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의 문제는 일본이 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일을 해야 한다 했지만 허락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승인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요청을 하고 일본에서 허락을 하여야만 주둔군, 일본의 주둔군의 부대 배치 또는 무기 배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은 미국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쉽게 말하면 권리다는 거죠. 권리. 미국엔 이건 권리야. 그래서 한국에 굳이 허락을 안 받아도 자신들 마음대로 무기를 설치할 수 있고 부대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배치가 그 한 예로 좋은 신뢰다. 사드 배치를 몰랐잖아요, 다들. 그게 실장급에서 논의된 미국의 군 무기가 배치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사적 주권은 거의 없다고 보죠.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들어와서 쓰고 뭐 어떻게 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우리나라가 사와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방위를 위해서 그것을 설치를 한다면 그건 우리나라가 하는 행위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중국도 뭐라 할 수가 없고 뭐 중국이 사드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한테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듯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돈을 들여서 와서 우리나라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 스스로 한다면 중국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내정 간섭이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립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 무기를 갖다 설치한다는 건 결국 우리나라는 교두부 역할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했던 거고요. 예, 1조 1항에 보면 이제 미국과 필리핀에 관한 협정 1조 1항을 보면은 필리핀은 미국에게 본 협정 뒤 부과된 목록 1에 열거된
필리핀 내에서의 군사 기지를 사용할 권한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록에 3조 상황에는 미국은 점점점 하지고 항해, 항공, 육상 운송에 필요한 권리를 방해할 정도로 불합리하거나 양국 정부에 인정되는 군사적 필요가 없는 경우에 위에 부여된 권한 행사하에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필리핀 쪽이 이게 불합리하다, 방해된다 권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리핀이 주권을 좀 내세운 반면이 있죠. 그죠? 그러면 필리핀 주권 범위 내에서 필리핀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동남아시아 집단 방위 조약에 따라 행하지는 군사 작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군사 작전 위에 군사 전투 작전을 위한 작전상의 기지 사용 또는 미국 정부에 의한 기지 내 장거리 미사일의 설치는 사전에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다 예를 들어서 사드를 설치한다 해도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상반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권리니까 갖다 그냥 세우는 거죠. 사드 배치하는 거예요. 이런 그 불합리한 점이 있죠. 이게 엄청나게 군사적 주권을 거의 침해 받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이런 조약을 체결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평등 조약 중에서 아주 심각한 불평등 조약이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필리핀 내 상주 미군의 현재 수준과 장비 및 무기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잔학계라문이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유 잔학계라문이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따라 손님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진보 유튜버님들이 방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4님, 최연아님 반갑습니다. 인동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이제 그래서 이걸 보시면 필리핀은 자기 나라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야만이 미사일을 설치할 수 있어요. 미군이. 똑같은 상호 보호조약에서 있어서 또 하나 이제 필리핀 내에 지금 현재 벌레 한 마리가 한씩 들어옵니다. 필리핀 내에 상주하는 미군의 현재 수준과 장비 및 무기 체계에 관해서 필리핀에게 항상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죠. 미국 정부가. 이게 필리핀의 상호 방위 조약과 한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이 틀린 거죠. 우리나라는 거의 주권이 없이 예를 들어 미사일을 갖다 설치한다든가 또는 미군의 현재 수준과 장비 무기 체계에 대해서 우리나라한테 통보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네들은 그게 권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사드 배치나 이런 미사일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맘대로 군 증강을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얼마든지 증강을 하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미군을 증원을 한다든가 증원을 한다든가 또는 줄인다거나 하는 행위들 자체에도 미국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타국에 군대가 들어오고 타국의 장비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야말로 군사주권이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다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폐지를 하거나 다시 우리에게 유리하게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한국이 G1 권력의 최선에 서 있기 때문에, 최고봉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걸고 넘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또 경제적인 여파가 상당히 많겠죠. 그게 이제 딜레마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현재 국방력을 높이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선미타로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필리핀은 우리도 과거에 한때 이렇게 시위하고 옛날에 같이 데모 올 때 보면 미국 성적이 불태우고 광주는 미국 문화원을 이렇게 난리치기도 했었죠. 예, 그런 것처럼 필리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정부인데 그래도 필리핀의 반미 감정은 그나마 우리 주권국으로서의 반미 감정 뒤에서 이제 밖에서 우리 조등동이 또 떠들던데 이제는 우리 막내 놈이 오래간만에 하고 또 떠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 여러분, 밖에서 좀 시끄럽게 떠듭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한미 관계의 불평등성을 이제 좀 짚어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아까 우리나라의 땅에 우리나라에 미국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 것도 없고 무기를 설치해도 아무 말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미 상호 보호 제약이 있고요. 거기에 소파 협정이 있고 또 이제 한미 합의 의사록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게 밑에 새끼에 새끼를 치듯이 부록이 또 있습니다. 네, 또 부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부족한 것을 계속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부족해 하면 또 거기에 부수적인 부록을 만들어서 합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거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군사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계속 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미 합의 의사록 예, 본문과 이제 부록 A, B, C, 부속 문서 C, 부록은 A, B가 있고 부속 문서 C를 보면 여기에 이제 제1항에 한국은 국제연합을 통한 가능한 한 노력을 포함하는 국토 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돼 이제 있고 한 민족이 분단돼 있는 걸 통일을 위한 노력이에요. 노력. 국토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왜 우리가 미국에 협조를 해야 되냐는 거죠. 당사자 간에 같은 동족인 북과 남이 서로 노력해서 야 우리 이 정도 하고 자유무역하고 우리 서로 국민들 간에 왕래하고 예를 들어서 산업을 지원하고 개발을 하고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이래서 점점 대등한 위치까지 어느 정도 일어서게 되면 북한의 시민들도 의식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 경제가 이렇게 침투가 되겠죠. 침투가 되고 북한의 경제도 올라가다 보게 되면 우리 남한의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도 받아들일 거고 이제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묻혀져 가는 이런 통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국토 통일을 위한 노력들의 그런 방향이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예, 동동당님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출석을 아방가르티브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연아님 반갑고요. 잔악계나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동초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미타로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도면 지금 다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금강산관광이나 개선공단이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선양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 기차 철도를 타고 신우주까지 가서 이렇게 가는 그런 기간산업, 철도 협력, 이런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렇게 창고른 시기에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게 어떻게 보면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미국과 협조를 해야 한다. 미국과 협조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우리 같은 민족끼리의 통일을 위한 노력인데 왜 미국에 협조해야 됩니까? 그러죠. 우리가 뭐 군사적으로 북을 뭐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게 1항에 있어요. 그 다음에 2항.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 작전지휘권 하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국제연합군 사령부가 누굽니까? 미군이거든요. 말만 명칭상 국제연합군 사령부라 하지만, 그죠? 사령부라 하지만 이게 미군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제연합사령부 유엔사. 미군 사령관이 똥별 4개가 맡고 있잖아요. 주한미군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관 누굽니까? 똥별 또 똑같은 인물이죠. 유엔사 사령관 똑같고.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기들이 방위를 위한 책임을 우리가 지금 분담하고 있지, 국제연합사령부 유엔사가 방위를 분담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방위를 분담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한테 방위비 분담 요구를 하지 않아야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돈을 들고 자기들이 돈을 써가면서 우리나라의 용산기지를 떠나서 지금 평택기지가 있는데 평택기지 사용료도 내고, 그죠? 자기 나라 국비를 들여서 자기 나라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면 이 말이 맞는 겁니다.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자기들이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저들의 방위 책임 분담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월급을 누가 주고 있고 저들의 자고 먹고 훈련하는 평택 기지를 누가 제공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제연합군사령부가 한국에 있는 것에 대한 방위의 책임 부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둔다. 대한민국 국군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가 안 내고 지기들이 평택기지 사용료, 평택기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건설 비용, 인건비, 월급 등을 미국에서 자기들이 부담한다면 이 말이 맞아요. 그죠? 그러겠죠? 자기들이 온리 돈을 써서 자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 책임을 하고 있다. 부담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게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들어와서 방위해 준답시고 서 있는 모든 비용을 우리나라가 지금 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철철 넘치게 돈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걔네들. 그러죠?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3항. 부록비에 규정된 바에 국군 병력 기준 원칙을 수락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합의의사록 부록 B에는 한국군을 72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육해 공군 비율조차 저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인 군사 비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군사 비율을. 육군이 8알이에요. 8알. 육군이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 비율을 따지고 보면 8대 1대 1이에요. 우리나라 육군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게 커져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보든 우리나라 같은 군사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그래서 군 비리, 군 뭐 하면 뭐가 큽니까? 무조건 육군 장성들이 군 최고 통수권에 앉아 있죠. 국군 최고 통수권의 대통령이지만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을 하면 전부 다 옛날에 관아회 출신들이 군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에? 해군이나 공군은 힘을 못 썼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이나 똑같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평등 인사를 하고 있죠. 예.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군 군 병력이 72만이 안 됩니다. 줄여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 속도가 거의 마이너스 정점에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도 않고 늘어날도 지금 마이너스로 오히려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군이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도 그렇게 해요. 전차에 들어가는 병력이 뭐 예를 5명이다. 우리나라는 4명을 쓰게끔 자동화를 시켜서 이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네, 모든 걸 자동화로 군대도 점점 발전이 되고 있어서 군 병력을 최소한으로 잡아가고 있죠. 그리고 정형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군이 좀 줄어가고 있죠. 이제 그 이야기는 또 뒤에 나옵니다. 또 사항. 투자기업의 사유화 제도를 계속 장려한다. 이건 뭐 미군이 왜 투자기업의 사유제도까지를 계속 장려한다고 이것까지 협의문에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록 A에 제시된 것을 포함해서 경제계획을 유효히 실시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게 뭐냐면요. 1954년도 한미 합의 의사록을 할 때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투자기업의 사유제도를 계속 장려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였고, 예, 경제계획을 유효히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이, 야, 이승만 대통령한테 미국이 돈을 줬어. 7억을 줬어요. 7억 불을. 7억을 줬고 군사에서 그 한 4억 정도 가고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경제개발 원조로 돈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그때 이승만 정권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야 우리가 국회에서 감사를 할 때 어느 뭐 통계청이라든가 기획재정부나 감사를 할 때 왜 감사를 합니까? 국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를 하죠. 그런 것처럼 야, 네 나라에 우리나라가 돈 줬으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경제계획을 수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본다는 거죠. 네,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돈을 대고 이승만 정부에 대를 대고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라는 것을 감시한다는 걸로 보이는 거죠. 이게. 예.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박정희가 경제개발 5억 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뭐 부흥을 시켰네. 그런 말을 하는 인사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봐보세요. 이승만 때 이미 경제개발 구상을 위해서 미국에서 지원된 자금 2억 불을 3억 불 되죠. 3억 불 정도 되는 것을 이미 구상을 해놓고 그게 진행 중이었다는 거죠. 그걸 그냥 밥상이 떡이 뜬금없이 뚝 박정희 앞으로 떨어졌어요. 굿다태 일어나는 거 보니까 떡이 뚝 떨어져. 그럼 떡 갖고 장사한 거예요. 박정희는. 그래서 박정희가 온 것은 경제개발에 뭐 지대한 뭐 공헌을 했다.
말이 안 돼. 누구라도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이승만이가 이미 미국한테 7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국방력에 4억 불을 쓰고 미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방력에 4억 불을 쓰고 경제개발을 하는 데는 3억 불 정도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미 계획 차근차근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박정희가 다 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좀 더 가봅시다. 자,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 자, 우리가 유엔사가 있죠. 유엔사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한국에서? 유엔사 하는 일이 사실상 없어요, 지금. 그냥 명목상에만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유엔사령부 해체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종전선언을 외치고 북이 종전선언을 했어요. 정치적인 선언을 두 양국가가 했어요. 그리고 나면 어땠습니까? 종전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평화롭게 가자 하고 평화협정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목이 새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화협정을 했어. 그러면 과거에 적대국이라고 생각했던, 그죠? 북하고 남하고 당사자끼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에 조약을 하고 나면 유엔사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0자 유엔총회 유엔사 해체에 관한 서방직 결의안이 나왔어요. 또 이것도.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나온 겁니다.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에 보시면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새로운 약정을 위하여 교섭을 시행한다. 이게 1975년도에. 그리고 유엔사가 1976년도 1월 1일 기하여 해체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일자로 남한의 유엔 기차의 군대가 잔류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가 결의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976년 1월 1일자로 유엔사는 해체가 됐어야 돼요. 맞죠? 유엔총회에 대해서 결의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잘못된 겁니다. 또 제30차 유엔총회 또에는 유엔사 해체에 관한 공산 측 결의안도 있습니다. 공산 측, 즉 북한의 결의안도. 북한 측의 결의안은 뭐냐? 서방 측 결의안이었고 아까 처음에 북한 측 결의안은 뭐냐면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 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을 철수한다. 외국군을 철수한다. 이게 공산 측 결의안 3390B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 이게 공산 측 결의안이라니까요. 이게 1975년에 야 우리 종전하고 평화협정으로 이제 가자 라고 공산 측 결의안이 나온 거예요. 1975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은가목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5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년도에 북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엔 해체에 관한 공산 측 결의안 3395B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또 서방 측 결의안에서는 1976년 1월 1일을 기하여 해체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일자로 남한의 유엔군 기체에 군대가 잔류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결의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는 지속이 되고 있어요. 왜냐? 유엔사는 유엔의 기구가 아닙니다.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앞전에서. 유엔사는 유엔의 기구가 아니에요. 그저 이건 미국이 주도하고 만든 깃발만 도용한 유엔사령부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군사주권을 갖고 계속 돌림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미국 돌림방을 한다고. 에이브럼스가
주한미군 사령부였죠.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이게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고요. 유엔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내정자가 평화협정 돼도 유엔사는 존재한다. 그 미국 마음이다. 이거 미국 마음이다. 미국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미 전자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은 뭡니까? 합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합의가 없어요. 유엔사 권한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감히 말똥 별 4개 달았다고 평화협정이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유엔사는 존재해야 된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말을 하면 야 한국 니기 평화협정에도 우리가 계속 너희 나라의 대한민국 군사적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갈 거야 라는 거예요. 니기 나라의 군사 지휘권은 우리가 계속 가져갈 거야. 왜 우리나라 군대 방위력을 누가 높여놨어요? 미국이 높여놨습니까? 처음에는 7억 불 중에 4억 불이 군사력으로 썼어. 그때는 우선 북한이 남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썼다 그래. 근데 지금은 어쩝니까? 우리나라의 세금을 들여서 국방비를 50조 내년에는 60조가량이 된다 그래요. 그 돈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서 방위력 상승을 시켜서 국방력을 향상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국방력을 향상시켜 놓은 그 국방력을 군사력을 이제는 우리나라가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기 나라가 좌지우지 하겠다는 거야. 평화협정 해도. 이러니 한미 상호방호협정이 소파협정이 얼마나 불평등한 것인가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들 마음이다. 자기들 권리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큰 주제가 나오죠.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TV조선에 그런 말을 TV조선에 실린 이 화면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 근데 이 말이 과연 틀릴까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 주권이고 우리나라 영토니까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못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게 아주 진짜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 미국의 그 깡패 같은 미국 놈들한테 지금도 참 약소국의 세월호 맞습니다. 제가 그 말이 입에서 막 맴돌았는데 수석감 선생님이 딱 말씀해 주시네. 약소국의 서러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약소국의 서러움. 약소국의 서러움이라는 겁니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우리나라가 약소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과 견질 만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지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겠습니까? 못 오죠. 야 니기들 나가. 이제 필요 없어. 니기들 안 해도 우리 해. 니기들 왜 있어? 나가면 나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흔들려요. 그게 약소국의 비통함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니기들이 도대체 평화협정, 아까 이 앞전에 말씀드렸죠. 이 앞전에 이 로버트 에이브람스 이 좀 많은 새끼가 그랬죠. 평화협정에 체결되어도 유엔사는 존재한다. 이렇게 뻔뻔하게 떠들었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체결과 북미 수교, 북미, 남북 간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북을 적으로 규정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폐기돼야 하죠. 당연하죠. 그죠? 맞죠? 이건 폐기돼야 해요. 그죠? 둘째, 미국 안보리 결의 1950년 7월 7일에 작성된 미국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 구성된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한 주한미군 사령부는 북의 무력 공격 방어를 하는 임무에서 동일 이해 평화협정 체결로 유엔사가 해체된다면 어땠습니까? 주한미군 사령부도 당연히 해체돼야죠. 그러겠죠?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에 종전선언이 돼야 되겠죠. 이 종전선언마저 국회에서 비준 인준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제 할 수가 됐고 우리는 이제 그걸 다 해야 되죠. 종전선언을 지지해야 됩니다. 남북 간의 종전선언 다 해야겠죠.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맺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미 상호조약은 폐기돼야 되고, 한미상이 폐기됨으로 인해 유엔사는 어땠습니까? 유엔사도 폐지돼야죠. 그러면 주한미군도 당연히 해체돼야죠. 예. 그죠? 맞죠? 그래서 종전선언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다. 종전선언. 셋째, 유엔사는 안보리 결의 1950년 7월 또 사항에 근거해 유엔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미국 대통령 지휘를 받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유엔사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이에요. 그냥 유엔의 기구가 아닙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주한미군 미군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주한미군 사령부와 성격이 같아요.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말만 바뀌어놨어요. 말만. 유엔사가 말만. 따라서 어떻습니까? 종전선언이 되고 더 나아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도 해체돼야 되고 주한미군사도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넷째, 한미 상호 보호조약,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가 자꾸 보호자랍니다. 방위조약 4조에 의거 주한미군은 유엔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주둔 권한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어떻습니까? 유엔사가 해체된다면 당연히 주한미군 사령부도 해체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군사적 자주권이 그때야 바로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은 뭘 하겠습니까? 미국 로버트 에어랜스 주한미군 사령기라는 작자가 평화협정 체결돼도 유엔사는 존재한다? 쥐가 뭔데?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유엔사하고 같이 겸직을 해요. 그러니까 유엔사가 없어지고 그게 진례가 되면 주한미군 사령관 지 직업이 나가게 생겼어. 미국의 직업이.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평상시로 지 자리가 불안불안해. 유엔군 사령관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이니까 유엔사 없어지고 주한미군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집으로 빠이빠이 하고 가야 돼.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돈이 안 돼. 주한미군이 자기 나라 자국에서 돈이 된다 그러면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저 말 나오겠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에 주한주둔 국연시켜놓고 진짜 1년이면 몇백억 달러씩 미국 돈을 지금 처발르고 있다. 그러면 유엔사 해체되고요. 그러면 주한미군 해체되겠죠. 당연히. 왜? 야, 거기다 놔둬봐야 우리나라에서 수억 달러씩 한국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안 써. 근데 아까 왜 이 새끼가 이런 소리를 하냐? 평화협정을 태교 유엔사가 존재한다 하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기들이 주둔하는 방위 분담금을 다 내고 있다. 주둔 분담금을 다 주고 있잖아요. 돈을 주고 있어. 지기 나라 군대를 우리가 먹여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고 뭡니까? 집도 줘 땅도 줘 해갖고 아주 편안하게 세계 최대의 주둔군 지휘잖아요. 그걸 주고 있어. 그것도 돈이 남아요 돈이. 지기 나라 국민들 데려다가 남의 나라에서 돈 받았고 월급 짱짱하게 빵빵하게 주지. 거기에 생활비 돈 다 대주지. 땅까지 다 불안해갖고 아주 골프장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아주 어리막지하게 만들고 평택에 지어줬지. 지기 돈이 이만큼도 안 두고. 예, 천재인님 반갑습니다. 그러니 지놈들이 나갈라 하겠어요? 돈이 내리거든 돈이. 주한미군이. 이 방위는 개뿔.
돈이 되니까 그럼 맞아요. 땅도 공짜로 쓰지 건물도 다 지어주지. 우리가 여기서 주한미군 주는 밖에 나가서 밑방으로 나가서 아이 뭐 범죄 저질러도 우리나라에서 뭐 마음대로 못 오지. 아이씨 맞아요. 환경오염 뭐 폐옥을 갖다 안 부숴버려도 누가 뭐라고 놈 없지. 아이 미국에서보다도 자유롭거든. 그리고 돈이 돼. 주한미군 부담금 지금 나가는데도 남아 돈다잖아요. 그런데도 5배 올려주라. 그러니 지기들이 이 미친 소리를 하는 이유가 있죠. 평화협정 대근도 위에서는 존재한다. 지기들 밥줄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건 내가 수천 번을 말해도 수천 번을 말을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종전선언 반드시 남북간에 해야 되고요. 또 그에 의해서 평화선언 해야죠. 평화협정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되는 순간 한국에서 야 유엔사 필요 없으니까 해체 나가라. 주한미군 우리야 그때야 떠들 수 있다. 나 이제 부담금 못 주겠다. 난 부담금 나 더 이상 못 주겠다. 아니 깎자. 인상이 아니라 깎자. 주한미군 부담금 예를 10억 달러 줬으면 야 올해 나 우리 경기가 어려워야 그러니까 10억 달러 못 줬어. 한 번에 못 준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야 8억 달러로 내려. 8억 달러도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잖아요. 그런데 종전선언도 안 되고 평화협정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야 네가 아직 전쟁의 위험이 있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외칠 수 있는 것은 군사적 자주독립을 하는 것은 그죠? 종전선언 되고 평화협정 체결돼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걸 해체하는 게 맞습니다. 소파 협정 파기를 해야 되고요. 나 소차형 파기를 한다. 나 돈 못 주겠다. 주한미군의 주둔 협정 없어요. 홍보되는 거예요. 쌍난장님 반갑습니다. 전지임도 반갑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가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아까 문정인 외교 특보안보처럼 이제는 전쟁 난리가 없잖아요. 남북 간에. 군사분계선 내에는 뭐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때는 북한은 이제 저 위에 압록강 두만강에 경계 군대를 다 그쪽으로 보내면 돼. 중국 방어 러시아 방어를 하고. 그죠? 우리 남쪽 병력은 어쨌습니까? 최소 병력 남북한의 최소 병력만 놔두고 우리의 이제 국가의 외곽지역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철통 경비하는 쪽으로 군사력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똑같아. 그렇죠. 서해안, 동해안, 저 신우주 이쪽으로 해서 두만강까지 이렇게 해서 군사력을 배치하면 돼요.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휴전선 쪽에는 그냥 군사가 아니라 헌병 정도 그냥 대충 한 행정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서로 상호 감시하게끔. 혹시 변심해볼지 모르니까 우리가 남한이 변신해볼지 북한이 변심해볼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감시 체계만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일부 병력제는 거기가 있어. 뭐를 해야 되냐. DMZ에 설치되어 있는 지뢰 다 제거해. 지뢰 다 제거했고 거기를 그냥 자연 녹지 공간 세계의 뭐라고 하나 그런 공간 공원으로 조성을 해. 그러면 그때 외국 사람은 관광객 들어오면 거기 자연공원 형태로 구경도 시키고 관광지도 늘릴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니기들이 우리나라 땅에 있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찌입니까? 폐기돼야 되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폐기되면 자동적으로 소파는 폐기되죠. 소파는 폐기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가야 된다. 자, 평화협정 체결의 국제법 근거를 한번 봅시다.
잠깐 한번 봐볼게요. 이 정도까지만 오늘 가면 되겠습니다. 자, 평화협정 체결의 국제법 근거는 휴전협정 제60항의 휴전협정입니다. 휴전협정. 휴전협정 제60항에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의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라고 평화협정 60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평화협정을 휴전협정을 맺을 당시에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 군대의 철수라는 것을 이미 말을 했어요.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 줄 때, 예, 철수. 그러면 당연히 미국도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국도 철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죠. 그 회담 진행이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1953년 6월 23일 저녁 4개까지 이게 어디냐? 판문점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판문점. 이게 불이켜서 하는 거예요. 결국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팽덕회 그리고 미국의 마크 W 클라크의 서명을 했죠. 그래서 뭡니까? 정전협정이 체결된 거예요. 이때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사인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북진 통일을 외쳤거든. 북진 통일을. 우리는 북진 통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쇼에서였어요. 우리나라 그때 군사력으로 미국이 도와주지 않고 야 북진 통일 우리 니기는 못 도와줘. 오히려 해안 봉쇄하고 석유 수급 끊어버리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가능성이에요. 북진 통일을 한다는 게 북진한다는 게 한국군만으로서.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안 해. 나는 분단된 조국을 바라볼 수 없어. 이승만이 그러고 사인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사인 안 한 이유입니다. 이제 정확히 이해되셨어요. 이승만이 왜 휴전협정, 정전협정 당시에 왜 사인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이제 좀 이해되셨죠. 그러면 평화협정과 한미동맹. 자, 평화협정과 한미동맹은요. 막말로 잠재적인 전쟁 공동체입니다. 잠재적인 전쟁 공동체. 왜?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자동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전쟁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근데 그걸 한국이 전쟁을 안 일으켜도 미국이 아까 그랬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자유롭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90일간을 부여를 받고 있어요. 90일간. 처음에 60일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안위가 필요하다면 30일간을 추가해서 90일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 대통령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앞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은 선제 공격 우리나라에 물어보도 안 해요. 우리나라에.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북한 핵 연료봉 교체 시 계획을 했었다고. 그런데 미국의 정권마다 다 그런 북한의 선제 공격의 계획들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남북한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이 나면 그냥 쑥대밭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처참하게 다시 1950년대, 53년대, 4년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그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일본 놈들은 환호를 소리치겠죠. 웜에 살게 되어버렸다 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전쟁이 터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이 들어온과 동시에 일본도 따라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일본도 따라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왜?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야 미국 군이 가서 전쟁 때 죽고 있으니까 우리는 네가 한국을 방어하러 간 것이 아니라 미군을 방해해 주러 간 거야 라고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할 말이 없어.
안 돼 해갖고 우리가 촛불을 일본한테 겨누겠어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양립이 불가하다. 전쟁 종결, 평화 회복을 위해 체결하는 평화협정이 있고요. 잠재적 전쟁 공동체로서의 한미동맹, 즉 해구사인 포함이 되죠. 양립이 불가하다라는 거죠. 절대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8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트의 경기를 보았나 야비한 나라 fucking USA 그렇게 금메달 따니까 좋으냐 더러운 나라 fucking USA 이래도 미국이 정의로운 나라인가 도대체 왜 우린 할 말도 못하는가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 안돼 올림픽 금메달 훔쳐간 비열한 도둑놈 fucking USA 힘으로 모든 걸 뺏으려 날뛰는 추악한 강도 fucking USA 부시의 망발을 들었나 뻔뻔한 나라 fucking USA 북한은 전쟁 옆방 남한은 내정 간섭 깡패의 나라 fucking USA 아직도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인가 아직도 북한이 죽여야 할 적인가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 놈들 통일되면 두고 보자 당당한 나라 통일 한국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하리라 당당한 나라 통일 한국 우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하라 분단의 원흉 fucking USA 녹은 네 학살을 똑똑히 기억하라 살인자 나라